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주택 경기의 활성화가 이어지면서 일손이 바빠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개발, 관리해서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업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부동산 신탁기업인 아시아 신탁의 김교식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부동산 신탁 산업의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신 일을 보면 기획지재정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여성가족부 차관, 주로 이제 공직자로 오랜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요즘 하시는 일이 공직에서 하시는 일과는 조금 이제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신데 어떠신지요? 예, 제가 30여 년 동안 주로 기획재정부 그리고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토탈 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가 4년여 전에 이제 공직 생활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비교적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다가 작년 여름부터 저하고 가까운 분이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아시아 신탁이라는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 은퇴한 이후에 제가 하던 것이 탈북 청소년이나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의 예. 이사장을 맡고 있고 또 그리고 시간을 내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원조 사업을 한다든지 대학의 특강 등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신탁, 이제 부동산 신탁업인데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부동산 신탁하면은 일반 시민들은 그게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은 그 밑에 조그맣게 신탁회사 이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신탁이라 하면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탁계획을 통해서 부동산을 맡기면은 그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내용대로 예. 그 부동산을 관리도 하고 처분도 하고 또는 뭐 개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수익을 내서 위탁한 사람이라든지 또 이제 수익자한테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전반적인 그런 신탁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신탁이 이제 뭐 고객들한테 이제 파는 서비스 상품들이겠죠.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상품들을 팔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그 아시아 신탁은 2007년도에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그 부동산 신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8년 동안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는 11개 신탁회사 중에서 중견, 비교적 예. 선두그룹에 속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처분을 한다든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킨 겁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하게 되면은 종전에는 이제 중간에 시행사라든지 시공사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중단돼 갖고서 계약된 날짜에 그 입주를 못 한다든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재산상으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것을 개발해 갖고서 관리형 토지 관리형 토지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 토지 신탁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그 시행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 신탁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신탁을 하면은 예. 일단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분양대금을 분양받은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공사가 일정대로 계약 내용대로 진척이 되고 그래서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돼서 당초 계약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절차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관리를 거예요. 하고 예. 그 대신에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 신탁회사가 책임을 지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사회 안전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부동산 신탁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도입됐고 지금 시장 현황 뭐 11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되게 시장의 규모라든가 뭐 이렇게 전반적인 판도 이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예, 그 원래 신탁 제도는 그 부동산 신탁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신탁을 얘기할 적에는 금전 신탁을 그렇죠. 말합니다. 이제 돈을 맡기면 예, 돈을 맡기면은 그 돈을 조건하에- 관리해 주는 조건하에 거죠. 관리해 주는 예, 거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전 신탁은 1961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져 갖고서 이제 신탁 제도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과거에 신탁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민간 차원의 국토개발 붐이 일어나고 예. 또 이제 일반 국민들도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민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예. 급격히 늘어나니까 첫째로는 이러한 이제 부동산 개발을 효율적으로 예. 운영하고 부동산 개발에 따른 관계자, 참여자, 예를 들면 이제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고 예. 건설회사도 있고 예. 일반 이제 수요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1991년도에 부동산 신탁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인가를 해줬습니다. 아, 예. 예, 그래갖고서 이제 그 제도가 쭉 벌써 발전해 한 오면서 15년 정도 된 제도군요. 그렇죠. 예. 예. 25년 정도. 25년 25년 정도. 25년 제가 됐죠. 제가 저 뺄, 예, 예. 예, 뺄셈이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신탁이 발전을 해오다가 물론 이제 다른 금융기관처럼 애완위기 때 조금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가 예. 그 애완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현재는 11개 회사가 이제 부동산 신탁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예. 총 수탁 금액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맡긴 금액으로 따지면 한 130조 그거는 이제 정도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가액이 합계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맡기시는지요? 이제까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예.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건설회사 등 법인을 주로 상대를 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건설회사들이 이제 아파트 건설이나 상가 건설할 적에 신탁회사를 맡기고 신탁을 맡기고 또 이제 그 건설 현장에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은 그 돈을 안전하게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신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의 이 부동산 신탁 시장은 그 법인 대 법인 B2B 위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됐었는데 예.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그런 예. 이제 사업도 많이 확장을 하셔야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부동산 신탁 그러니까 뭐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인데요. 이제 부동산 문제가 나온 김에 최근에 주택 시장에 대한 견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많은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좀 풀고 여러 가지 또 금융기관의 자금 집행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죠. 또 일부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은 물량이 또 공급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걱정하는 시선들도 있고 뭐 과거에 많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지금 공급 물량이 다 소화될 거다. 큰 문제 소화될 거다라는 뭐 그런 또 반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내세운다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각종 규제를 완해서 정상화되고 금융지원등과 세제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이나 굉장히 활발하게 부동산 시장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주택 건설 인허가 맡은 데가 한 15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예. 150만 호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주택 수요는 한 40만 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거죠. 40만 호 예.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지금. 아니 2년이 150만 원이니까 예. 이제 수요에 비해서 이제 연간 40만 원, 2년이면 80만 원가 되죠. 배 이제 수준이군요. 배 수준인데 이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역시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뭐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안타깝게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이나 집을 파는 사람이나 투기적인 수요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예. 그 투기적인 수요가 잘 나갈 때에는 괜찮은데 이것이 꺾이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실수요자들이 직접 살기 위해서 직접 살기 위해서 예. 이제 수요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 정책적으로 미세한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이 적정 수준으로 조절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과잉 공급이라든지 뭐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든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 뭐 주장하시듯이 뭐 지나치게 많이 공급돼서 한 2, 3년 후에는 뭐 폭락될 거다 뭐 이런 거는 좀 과장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걸로 얘기하시네요. 그 최근 이제 저금리 기조 영향도 또 있고 그래서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주인들이 좀 전환하죠. 전세자가 어디 굴릴 데가 없고 굴려본들 뭐 큰 돈을 이렇게 벌기 어려운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근데 이 때문에 또 서민들은 뭐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또 월세는 너무 비싸고 좀 어려움이 많은데요. 부동산 신탁제도 활용해서 서민들이 이런 어려움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과거처럼 자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세 수요가 높아지고 또 월세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임대주택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는 이 정책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탁업계도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현재는 이제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대형 건설회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데 신탁업계가 중심이 돼 갖고서 예를 들어서 국유지라든지 민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유지를 잡종재산을 짜투리기 땅을 신탁을 맡기면은 신탁회사가 그 짜투리기 땅을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 갖고서 개발해서 임대주택 짓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유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공공용지를 신탁회사에 한번 맡겨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국유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국유지 개발을 현재까지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는데 주로 이제 캠코라고 캠코라고 하는데 부산에가 있죠. 주로 이제 공공건물 짓는데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탁회사가 그 이제 주택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요즘 이제 그 택지가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가 않으니까 짜투리기 땅을 이용해서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비전문적인 이제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이 건설기간도 많이 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현재는 자금 관리만을 신탁회사가 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도 신탁회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주면 그 신탁회사가 책임지고 일정한 공기 내에 안전하게 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탁회사를 정부에서 좀 많이 좀 활용을 하면은 이 서민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예, 오늘 나오셔서 제안을 이제 드립니다. 중요한 제도 개선 건의하셨는데 뭐 법 개정 사항이죠? 예, 뭐 예. 일부 법 개정도 있고 행정 조치로 가능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동산 신탁 기업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말고도 또 일반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사업 다각화, 뭐 새로운 서비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가 주로 건설회사나 금융기관 등 법인을 상대로 했는데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반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든지 이런 이제 개인들이 토지를 맡긴다든지 또는 뭐 유원을 관리해 달라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은 안전하게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고 또 유언 같은 그런 경우도 상속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기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은 예. 신탁회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저희들이 것 앞으로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은 뭐 조금 포괄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현 정부 들어서 뭐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 뭐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제 완화 이렇게 될 텐데요.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전반적인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잘했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특히 그 민간 기업을 활용한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 같은 것은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과도기에 전세라든지 월세가 너무 비싸서 통계청 그 지역별 통계만 보더라도 서울 인구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고 예. 하는 것처럼 그 서민들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그 서민들의 생활을 좀 더 따뜻하고 세심하게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따뜻하고 세심한 부동산 정책 주문하셨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뭐 좋은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주배경 청소년 재단 이사장 맡고 계신데요. 그 보도를 보면 뭐 대통령과 총리도 재단에 다녀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일 하는 데입니까? 예,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이제 그 법적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다문화 청소년처럼 부모나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해서 예.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그것을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예. 합니다. 저희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재단은 탈북 청소년이나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을 해서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탈북, 북한에서 내려온 자유를 찾아 내려온 청소년들, 또 다문화 청소년들, 그 얘기는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예, 그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탈북 주민 또는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아주 외롭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되고 이 소외되고 그 이면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편견 같은 것이 편견도 있기 있겠죠.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일반 시민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다문화 청소년, 탈북 청소년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세분화해서 이제는 그 각자의 특성에 맞고 각자 어려운 점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예. 일반 시민들은 이들 이주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우선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이미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예. 시작되거든요. 좀 공감의 자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주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희망을 주는 청년이 되느냐 또는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 되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마음을 갖는 거, 정책을 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좋은 것이겠죠. 예. 지금 고령화의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추가 질문 드리면은요. 사실 은퇴 후에 어떻게 그 긴 노후를 보낼 것인가. 누구에게나 굉장히 고민거리고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회장님 이제 공직 나오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제2의 커리어 정착에 이제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또 고민도 많으셨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조언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감히 조언을 할 처지는 안 됩니다만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90세 된 이제 그 노인이 내가 은퇴 후에 30여 년을 건강하게 살 줄 알았으면 은퇴하고부터 계획적으로 살았을 텐데 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그 노인층이 많거든요. 장년층이 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생을 보내는 게 어떤가. 우선 첫째로는 봉사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 이상은 봉사활동을 하기를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청소년이라든지 자라는 세대한테 옛날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가족이 하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따뜻한 마음을 실천한다는 그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따뜻함을 이제 많이 강조해 주고 계시네요. 따뜻한 부동산 정책, 또 따뜻한 봉사.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즘 사실 청년들 보면 기성세대로서 참 안쓰럽고 또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학 나오자마자 일자리 찾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 대학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위로의 말 또는 조언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공부도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했고 또 잘생겼고 또 굉장히 밝고 명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 펼치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인생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서 좀 생활하고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그동안 이제 너무 공부에만 열중을 했는데 넓은 세계관을 갖고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를 향해서 개척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20대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얼굴은 햇볕에 타서 굉장히 까맣게 됐는데도 자신만만하고 또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그런 경험은 아마 평생 동안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펼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열심히 한번 이렇게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님도 앞으로의 계획, 아시아신탁 어떤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청사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청년들한테 세계를 무대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 아시아신탁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넓혀갔으면 하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이렇게 행복과 따뜻함을 주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뭐 열심히는 살겠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예, 오늘 들어보니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들과 투자자들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부동산 시장의 안전판입니다. 아시아 신탁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계속 건전하게 성장해 가기를 응원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교식 아시아 신탁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